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마음으로 키운 딸이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결혼도 안 한 제가 딸이라고 부르며 함께 살고 있는 건 바로 조카예요. 중학교 때 잠깐 제가 맡아 키운 적이 있고 하나밖에 없는 언니가 남긴 자식이라 애틋한 조카죠. 언니는 아이가 10살 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했습니다. 처음엔 형부가 키우다가 형부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저희 부모님께 맡기게 된 것이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서정이 잘 부탁드립니다. 미안해 말게. 자네한테는 자식이지만 나한테는 우리 하선이가 남긴 귀한 손주야. 집 맡기고 가는 것처럼 굴지 말게. 자네가 못 키우겠다고 하면 내가 평생 책임질 수도 있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하선이 그렇게 된 것도 다 제 탓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게 어떻게 자네 탓이야. 하늘의 뜻이지. 자네랑 서정이라도 살아남은 게 기적이네. 형부는 자신이 몰던 차 사고로 언니가 죽은 것으로 엄청나게 많은 죄책감을 갖고 있었어요. 형부의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졸음 운전으로 신호위반을 한 덤프트럭이 조수석 쪽을 들이받은 것이었거든요. 형부도 그 사고로 6개월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을 정도로 크게 다쳤고 사고 규모에 비해 조카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게 기적이라면 기적이었어요. 그러니 언니의 죽음으로 힘든 게 어떻게 제 가족뿐이었겠어요. 조카도 함께 타고 가던 차에서 엄마만 살아남지 못했으니 충격이 말도 못하게 컸습니다. 다 큰 애가 야뇨증으로 밤마다 이불에 실수하고 말을 더듬는 등 사소한 문제가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때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이 학교 문제나 학원 문제는 제가 도맡아 했으니 제가 키운 거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조카를 평생 책임질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집보다 자매 간의 의리가 각별했고 언니 생각하면 도저히 조카를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도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엄마, 나 시집 안 가고 서정이 키울게. 하경아, 그래도 시집은 가야지. 서정이는 엄마랑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너 괜한 생각하지 말고 시집 가. 어차피 남자도 없고 갈 생각도 없어. 언니 생각하면 어떻게 서정이 두고 시집을 가겠어. 난 못해. 서정이까지 받아주는 남자가 있으면 모를까. 나는 절대 시집 안 갈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조카를 영영 책임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형부가 언제까지 지방에 있을지도 모르고 젊은 형부가 평생 혼자 살 리도 없으니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야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고요. 다행히 조카는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차츰 안정을 찾았고 여느 또래와 다름없이 웃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카를 보러 온 형부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장인어른, 저 다음 달에 식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지. 잘 됐네. 잘 됐어.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어요. 죄 지었어? 한창 젊은 사람, 새 사람 찾아가겠다는데 누가 말려. 우린 자네가 죽은 하선이만 붙들고 사는 거 아닌가 내심 걱정했었어. 잘 살아. 하선이도 기뻐할 거야. 그날 형부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언니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으니 그렇게 이른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적어도 저는 형부가 좀 더
오랫동안 제 언니를 기렸으면 했거든요. 문제는 조카였습니다. 엄마는 조심스레 물으셨어요. 그럼 서정이는 어쩔 셈이야?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아이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설득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상처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게 부담스럽다고. 아, 그래. 그렇겠지. 남의 자식 함부로 키우는 거 아닌데. 저도 부모님도 조카를 맡아 키울 결심은 하고 있었지만 형부의 결정에 내심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낳은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재혼한 상대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고 하니 무책임하게 느껴지고 원망스럽기도 했죠. 말이라도 데려가겠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언니도 조카도 두고 자기 인생만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서정이도 아버님, 어머님이랑 함께 사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처제도 있으니 여러모로 여기가 더 낫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대신 제가 꼬박꼬박 양육비 보내겠습니다. 됐네. 우리가 돈이 없어 애를 못 키우는 것도 아니고. 아니, 아빠. 받을 건 받아야지. 그래야 형부 마음도 편할 거 아니야. 자기 자식인데 맡기고 양육비도 안 보내면 마음이 편치는 않지. 저는 일부러 그렇게 뼈가 있는 말을 했어요. 애를 맡기면 최소한의 도리로 아빠 역할 다 하라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형부도 눈치를 챘는지 제 눈치를 슬쩍 살폈고 매달 생활비와 학원비를 비롯해 100만 원씩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형부가 돌아간 뒤 저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후련하다는 듯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잘 됐어. 언제고 일어날 일이었는데 뭐. 깔끔하게 서정이 우리한테 맡기겠다고 했으니 난 오히려 속이 편해. 그래, 여기서 내내 잘 지내던 애 데려가서 남의 손에 키우게 하는 것보다는 낫지. 그 기분 안 느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형부가 새 인생 살겠다고 떠난 그 순간 제 언니의 존재가 비로소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 들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살면서 그런 기분은 또 처음이었어요. 그러니 형부 결혼으로 달라지는 것도 없었고 저희 집에 살면서 중학교 진학 준비를 하던 어느 날이었죠. 모르는 번호로 제게 연락이 온 거예요. 받아보니 놀랍게도 형부와 재혼하게 될 여자였습니다. 아이 문제로 잠시 만나자는 말에 불안해하며 나섰죠. 이미 형부와 끝난 이야기인데 할 얘기가 뭔가 싶어 갔다가 저는 놀라고 말았어요. 배가 그렇게 나온 건 아니었는데 누가 봐도 임산부 같더라고요. 차림새도 그렇고 은근히 배에 손을 올리는 행동으로 제게 은연중에 그 사실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서정이 문제예요. 그 이야긴 형부랑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히 하고 말고 할 게 있나요? 눈치챘겠지만 저 임신했어요. 이기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경준 씨랑 그 아이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외가에서 키워준다니 제 입장에선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솔직히 만나는 것도 싫어요. 경준 씨가 내 아이한테만 집중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처음엔 애 있다는 말도 안 했어요. 애가 생기고 나서야 그런 말을 해서 저도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그 점은 안타깝네요. 근데 친부인 형부랑 아이가 만나지 않는 건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형부랑 알아서 해결해야지 저한테 와서 그런 말 한다고 형부가 안 만나겠다고 할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모분께서 알아서 거리를 두면서 경준 씨와의 관계를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더러 형부한테 서정이 친자폭이라도 하라고 말하라는 건가요? 그 관계가 껄끄럽고 신경 쓰이면 그쪽이 나서서 해결해요. 전 저 자식 두고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다른 사람한테 문제 떠넘기지 말고. 솔직히 좀 불쾌하네요. 아이 문제를 부모 모르게 해결하려고 하는 건 좀 아니죠. 좀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죠. 자기 자식 위해서 제 조카한테 아버지 없이 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저는 더는 상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바로 형부한테 연락했습니다. 형부랑 재혼한다던 그 여자 나한테 연락한 거 알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서정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연락 왔어요. 근데 이건 아니죠. 형부 서정이 아빠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저한테까지 오지 않게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나 아빠가 만나게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엄마 잃은 애한테 아빠도 영영 없는 듯이 살아라. 그 말인데 그게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알죠? 미안해, 처제. 나는 몰랐어. 아무래도 내 핸드폰에서 처제 번호를 보고 연락한 것 같아. 내가 미리 알았으면 절대 못하게 했겠지. 미안해. 됐고, 그럴 거면 언니가 서정이 앞으로 남긴 재산은 미리 넘겨요. 형부 몫이야 내가 알 바 아니고 서정이 앞으로 된 건 제대로 확보해 놔야겠어요. 그건 좀 곤란한데. 그 돈은 아파트로 전세 내준 상황이거든. 그렇다고 당장 팔아서 줄 수는 없잖아. 처제, 하선이가 남긴 돈이 걱정되는 거라면 그럴 필요 없어. 처제 말대로 난 서정이 아빠야. 내가 설마 내 딸 재산까지 허투루 쓸 거라고 생각해? 안 그래도 같이 살지 못해 미안한 마음인데 그건 내가 잘 관리해서 서정이 대학 가면 바로 넘겨줄 테니까 염려 마라. 조카 몫의 재산을 달라는 말은 홧김에 한 말이었어요. 아빠 노릇할 거 아니면 그 재산권도 행사하지 말라는 경고였고요. 형부는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다음 날 그 여자가 또 연락을 한 겁니다. 저는 사과를 하기 위한 건가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꺼낸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어제는 내가 너무 경솔했어요. 내 아이만 생각해서 서정이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됐으니까 서정이 문제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요. 저 서정이 데려가겠다고 연락드린 거예요. 네? 생각해보니까 서정이한테도 아빠가 있는데 내 욕심에 아빠 없이 살라는 말을 당연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애한테도 서정이 같은 언니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서정이 보내면 제가 잘 키워볼게요. 그건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다 대고 그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전날 만난 여자의 태도를 보아 조카가 그 집에 간다고 해도 절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자한테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서정이 행복하게 키워줄 건 아닌 것 같은데 피차 귀찮고 신경 쓰이는 일은 하지 않기로 해요. 애아빠한테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씩 받아가겠다고 했다면서요. 솔직히 100만 원은 너무하잖아요. 그럴 바에야 내가 키우고 말지. 그 사람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100만 원씩이나 가져가요? 결국 돈 얘기였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언니가 그냥 애나 키우며 산 사람인 줄 알아요? 형부 돈으로만 키우는 거 아니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애 문제에 손 떼요. 저는 너무 열받아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애를 데려가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그런 여자가 애를 데려가서 어떻게 키우겠어요? 불보듯 뻔하죠. 근데 더 문제는 형부가 애를 데려가겠다고 나오면서 속수무책으로 조카를 빼앗기게 생겼다는 겁니다. 형부, 이런 법이 어딨어요? 서정이는 우리 집에 맡기겠다면서요. 미안하게 됐어, 처제. 와이프가 양육비 문제를 걸고 넘어져서 그 돈 보내면 자기도 결혼 안 하고 양육비나 받아 살겠다는데 나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여자한테 애 맡기면 그 여자가 서정이 엄마 노릇 제대로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내가 여러 가지로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민해서 그렇지. 유치원 교사까지 할 정도로 애 좋아하는 사람이고 서정이도 누구한테 미움 사례도 아니잖아. 유치원 교사고 뭐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사는 교사고 계모는 계모인데 나는 그 여자 못 믿어요. 양육비? 그럼 보내지 마요. 그 돈 없다고 서정이 못 키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빠 그 정도 능력은 되고 나도 서정이 위해서 살 수 있으니까. 처제, 서정이 내 자식이야. 알잖아. 처제가 지금 이렇게 고집 부려도 결국 애를 어디서 키우는지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 지금까지 우리 서정이 예쁘게 잘 키워준 거 잘 알아. 미안하고 고마워. 그리고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나도 마음에 걸렸었어. 태어나 애 키우다 보면 우리 서정이 생각날 것도 같고 나도 아빠잖아.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다 싶었습니다. 친부가 있는 한 저나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내세울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형부가 새로 이룬 가정보다 아이를 더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있었습니다. 원래도 하나밖에 없는 조카라고 예뻐했지만 함께 살면서 더 각별한 사이로 유대감을 키웠거든요. 게다가 아이도 아빠한테 가고 싶지 않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형부가 아이를 학대한 것도 아니고 아이를 키우기 힘들 만큼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아이를 데려간 후 그 집에서 심각한 학대를 받고 나와야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아이가 학대받길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떻게든 형부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잘 지내길 바라며 보낼 수밖에요. 대신 언제든 보고 싶을 때마다 만날 수 있게 허락은 받았어요. 다행히 형부가 다시 서울로 발령이 나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었거든요. 조카를 보내던 날 저는 아이에게 휴대전화를 사주었습니다. 서정아, 이모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연락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이모랑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서정이 편이야. 알지? 이모. 근데 나 진짜 안 가면 안 돼? 미안해. 아빠가 서정이랑 함께 살고 싶어 해서 이모도 어쩔 수가 없어. 나중에 서정이 크면 아빠 의견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되면 그때 같이 지내자. 알았지? 꼭이야. 약속해. 응, 약속. 대학 가면 우리 다 같이 살자. 그리고 서정아, 혹시라도 말이야. 응? 아니야. 무슨 일 있으면 이모한테 연락해. 혹시 새엄마가 구박하거든 절대 참지 말고 연락하란 그 말은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제 조바심에 새엄마가 될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안 좋게 하는 건 아이한테도 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제발 그런 일이 없길 바라는 수밖에요. 그 뒤 저는 못해도 2주에 한 번은 아이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그 집에서 큰 문제 없이 잘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일부러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특별히 구박하는 것 같지도 않았죠. 다만 새엄마란 말이 안 나와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은 하더라고요.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 어떻게 바로 엄마 소리가 나오겠어요. 내키지 않으면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 힘들면 그 문제는 아빠랑 상의해보라고도 했어요. 용돈은 제대로 받냐는 말에 조금 머뭇거리길래 저는 애한테 카드를 줬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거든 새엄마 눈치 보지 말고 사고 친구들이랑도 재밌게 놀라고요. 좋다고 웃으며 가져가는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짠했는지 몰라요. 애 보낸 조바심에 그 여자 카톡 프로필도 유심히 살폈습니다. 신혼생활이 즐거운지 프로필 사진도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명품 가방에 명품 주얼리에 늘 백화점에 있는 카페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사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형부 벌이를 뻔히 알고 있던 저로서는 좀 의아하기도 했어요. 유치원 교사라고 했으니 대단한 벌이가 있었던 건 아닐 텐데 어디서 돈이 나서 저렇게 돈을 쓰고 다니나 했죠. 가방이 대체 몇 개야? 돈이 어디서 나서 저러지? 왜? 너 또 그 여자 사진 보고 있는 거야? 보지 말라니까. 괜히 신경 쓰여서 그러잖아. 형부도 애 어떻게 지내는지 제대로 말도 안 해주고. 서정이는 잘 지낸다고 하는데 그거야 애가 하는 말이니 100% 믿기도 어렵고. 그 여자 사진이라도 보면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서 그런 거지. 봐서 뭐해. 마음만 속상하지. 근데 형부도 참 웃겨. 언니 살아있을 땐 언니 돈으로 가방 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잖아. 근데 지금 벌써 가방 몇 개나 바뀌었게? 아니면 가짠가? 아유, 그만 좀 봐. 진짜면 어떻고 가짜면 어때? 남인데. 남의 집 사정은 남의 집 사정이니까 괜한 생각하지 말고 신경 꺼. 엄마 말이 맞아요. 그 집 사정이야 속속들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괜히 제가 그 여자가 싫으니 그런 것도 싫어 보이는 거다 싶어 애써 모른 척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카가 카드를 쓰면 제게 연락이 오는데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연락이 온 거예요. 화장품을 파는 가게였는데 생각보다 나온 가격대에 다소 놀라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식당에서 카드를 쓰는데 씀씀이가 생각보다는 좀 있더라고요. 친구들 앞세워 돈을 쓰나 보다 싶어 일단은 지켜보고 있었어요. 학교가 쉬는 날인가 빨리 끝났나 싶어 그날도 그냥 넘어갔고요. 그런데 그 일이 세 번째 일어나자 뭔가 이상하다 싶어 조카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서정아, 너 어디야? 나? 학교지, 이모. 학교라고? 너 방금 화장품 사지 않았어? 지난주에도 많이 산 것 같던데 오늘 또 썼던데? 어? 그게 이모, 실은 카드를 잃어버렸어. 뭐? 박서정, 그러면 진작 말을 했어야지. 분실 카드는 다른 사람이 주우면 자기 것처럼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아휴, 됐다.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해준 내 탓이지. 일단 끊어봐. 이모 경찰에 신고해야 돼. 뭐? 경찰? 이모, 잠깐만. 왜? 그게 아니라, 실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게 아니라고? 그럼 누가 쓰는 건데? 잠깐만. 설마. 아줌마한테 뺏겼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었죠. 그 여자는 조카가 외가에 갔다 올 때마다 소지품 검사를 했답니다. 뭘 가져왔나 보고 가진 이유를 대며 자기가 가져갔대요. 제가 쓰다 조카가 예쁘다고 해서 비싼 귀걸이를 준 적 있는데 학생이 그렇게 비싼 거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도 모자라 이번엔 씀씀이 헤퍼진다며 제가 준 카드까지 가져갔던 거죠. 세상에 얼마나 뻔뻔한 여자면 그렇게 빼앗아가 놓고 아무렇지 않게 쓴답니까? 그러니 교육이니 뭐니 그런 명분은 다 거짓말이죠. 저는 바로 형부한테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형부 와이프가 내가 서정이한테 준 카드 빼앗아서 쓰는 거 알고 있었어요? 뭐? 아이, 그랬어? 설마 모르고 썼겠지. 그 사람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처제가 준 카드를 썼겠어? 애초에 내가 서정이 쓰라고 준 카드를 왜 빼앗아요? 애가 새엄마 눈치 보면서 필요한 용돈도 못 쓸까 봐 일부러 준 건데. 형부, 서정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는 있어요? 일한다는 핑계로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는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야. 처제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도 좀 화나. 나한테 아빠 노릇 제대로 하는 거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 나도 배다른 애들 키우면서 나름 고충도 많다고.
그런데도 서정이 잘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아무튼 주의 좀 해주세요. 서정이는 카드 가져가서 한 번도 쓴 적 없다니까. 형부 와이프가 쓴 32만 5,630원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보내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도 이를 갈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도 안 가고 열받는 여자였습니다. 형부는 제게 돈을 붙이면서 자기 와이프가 자기 카드인 줄 알고 착각해 썼다더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듣고 싶지도 않고 들어도 이해도 안 가는 이유라 그저 기가 막혔습니다. 그쯤 되니 그 여자가 애 앞으로 된 재산에 눈독은 안 들이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언니는 이른 나이부터 사업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옷에 관심이 많았던 언니는 대학도 포기하고 도매시장에서 옷을 떼다가 옷을 팔았어요. 그러다 형부를 만나 이른 나이에 결혼했고 그러면서도 자기 사업은 한 번도 쉬지 않았던 사람이죠. 거기다 온라인 쇼핑몰로 매장을 확장해 어린 나이에 큰돈을 번 편이었어요. 형부보다 벌이가 좋았고 그래서 살던 집 말고 언니 앞으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었죠. 언니가 죽고 재산 문제를 물었을 때 형부는 본인은 언니 재산에 관심도 없다고 했었습니다. 조카 몫은 그대로 두고 나중에 대학 다닐 때 쓰라고 집을 그대로 넘겨주겠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욕심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만 되겠어요. 부모님은 남편으로서 챙길 건 챙기고 대신 조카 몫은 쓰지 말고 꼭 물려달라 당부했었죠. 그래서 형부한테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형부, 6년이에요. 서정이 성인 될 때까지. 언니가 힘들게 번 돈 딸한테 제대로 갈 수 있게 신경 써주세요. 알았다니까. 아, 진짜. 처제, 그럴 때마다 나 자괴감 들어, 진짜. 내가 서정이 위해서 더 좋은 집 대출까지 얹어서 사둔 거야. 전세 줬고 나중에 성인 되면 서정이 보고 그 집 들어가서 살라고 할 거니까 걱정 마. 형부 말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은 건 아니었지만 형부가 그렇게 새까만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는 그땐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을 거예요. 어느 늦은 밤 형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처제, 자? 아니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서정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아, 그게 아니라 처제 혹시 지금 좀 나와줄 수 있어? 지금요? 지금 10시가 다 돼가는데 왜요? 집사람이랑 싸우고 잠깐 나왔거든. 괜찮으면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아이, 근데 형부 너무 늦었잖아요. 저 내일 출근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일 어때요? 서정이 문제 때문에 그래. 내가 큰 소리 떵떵 치고 데려가서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못 나간다고 하겠어요. 그 여자랑 조카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지레 겁을 먹고 나간 거죠. 24시간 운영하는 카페나 갈 생각이었는데 형부는 술 한잔 하자며 저를 어느 바로 데려갔습니다. 솔직히 술 마실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형부 얼굴이 너무 상해서 거절하지 못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그 여자가 서정이 못 키우겠대요? 그러면 내가 키운다니까요. 서정이 클수록 서정이 얼굴에 언니 보인다고 엄마 아빠도 얼마나 서정이 보고 싶어 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데리고 올 거 싶어. 괜히 내 욕심에 그 사람도 힘들고 애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 형부,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봐요. 나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서정이 데려올 수 있어요. 근데 무서워서 그래. 지금 이 정도 갈등도 하나 해결 못해서 서정이를 장인어른한테 보내면 나중에 서정이가 커서 나 같은 무능력한 아빠도 아빠라고 보고 싶어 할까? 형부는 눈물까지 보이며 괴로워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춘기에 들어선 조카와 그 여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게 힘들어 보였어요.
어느 부부든 살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야 없겠지만 형부는 진심으로 재혼을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여자한테 편견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그럴 만도 하다 싶었어요. 지아만 아니었어도 재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지아만 아니었어도 연애만 했을 거야. 그런데 갑자기 지아가 생기는 바람에. 이미 일어난 일 뒤늦게 후회하면 어떡해요. 어쨌든 지금 형부는 두 아이 아빠인데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죠. 그래, 그래야지. 그날 형부는 술을 꽤 마셨습니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마셔서 저도 난처하더라고요.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붙잡혀 있었고 일을 어쩌나 하다가 택시 태워 보낸 후 그 여자한테 문자 하나 보내놨어요. 왜 만났는지는 형부한테 물어보고 술에 많이 취해 택시 태워 보냈다고요. 그 여자한테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 뒤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이유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조카가 엄마라고 안 부르는 것 때문에 아내가 서운해한다. 둘째랑 안 닮아서 남들이 자매로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자기랑 친모랑 비교하는 것 같다 등등 그 여자 불만은 정말 많았죠. 그러다 이건 좀 아니다 싶었던 일이 생긴 거예요. 그날은 조카 학원 문제로 다퉜다는데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니 저도 좀 지치더라고요. 그럴 거면 그냥 우리 집에 보내면 될 일인데 왜 사서 저렇게 고생을 하나 한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술이 좀 간 형부가 은근슬쩍 제 허벅지에 손을 대는 게 아니겠어요. 은근한 손길에 깜짝 놀라 허벅지를 치웠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은근히 어깨동무한다든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든지 선을 넘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 형부한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부가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그러는 거예요. 형부, 왜 이래요? 취했어요? 처제, 차라리 우리 그냥 같이 살까? 뭐라고요? 형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 처제가 우리 지아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면 나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서정이 데리고 나올게. 형부, 지금 취했어요. 취해서 지금 제정신 아니라고요. 내가 왜 형부랑 살아요? 서정이만 보내라고요. 내 언니 딸. 왜 이래? 밤마다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 들어주는 거 결국 처제도 나한테 마음 있어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알아. 형부 처제 관계. 남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한 거. 그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면 되잖아. 나 자꾸 처제 볼 때마다 하선이 생각이 나. 그러면서 슬쩍 제 손을 움켜쥐는데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형부는 기억을 못하는 건지 다음날 따로 연락도 없더라고요. 아니면 기억이 나서 쪽팔려서 못하는 것일 수도 있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형부랑 따로 만나긴 글렀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후 갑작스럽게 그 여자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형부와 그런 일이 있다 보니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꺼림칙하더라고요.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니 만나자는 말에 나간 저는 그제야 당했구나 싶었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보고 말씀하시죠. 이게 뭔데요? 저는 여자가 건네준 노란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치도 못한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바로 형부와 제가 만나는 사진과 형부와 제 통화 기록들이었죠. 이게 뭐죠? 보면 몰라요? 그쪽이 내 남편이랑 수상한 만남을 한 증거죠. 수상한 만남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형부가 고민이 있다고 해서 만나서 들어준 것 뿐이라고요. 이게 그냥 만나서 고민 들어준 모습처럼 보여요? 저는 그 여자 말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가 콕 집어 보여준 순간을 포착한 사진들은
남들에게 오해사기 쉬운 사진들이었거든요. 형부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있다거나 제 손을 잡고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저로서는 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잡은 것도 아니고 제가 기대게 한 것도 아니며 그마저도 제가 금방 피해 찰나에 불과한데 사진을 그렇게 찍어 놓으니 진짜 제가 형부랑 몰래 무슨 짓이라도 한 것 같더라고요. 본론부터 꺼낼게요. 앞으로 내 남편은 물론이고 서정이랑 만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진은 진짜 오해고 그쪽이 생각하는 이상한 일 절대 없었어요. 그리고 형부는 그렇다 치고 서정이는 왜요? 서정이 내 조카예요. 당신이 뭔데 만나라 말아예요? 당신 조카기도 하지만 지금은 대외적으로 내 딸이죠. 그쪽이 자꾸 조카 핑계대며 내 남편 만나는 것도 싫어요. 형부는 안 만나요. 됐죠? 나도 내키진 않지만 앞으로 서정이 문제 있으면 그쪽이랑 연락하면 되고요. 아니요. 서정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부모인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모인 그쪽이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요. 나 지금 부탁하러 온 거 아니고 경고하러 온 거예요. 이 사진 그쪽 회사에 알려지는 거 원하는 거 아니죠? 지금 나 협박해요? 그럴 작정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저도 좋고요. 정말 치가 떨리게 분노가 일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전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진 몇 장에 어떤 반격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알잖아요. 내가 형부랑 오해할 만한 사이가 아니라는 거. 뭘 알아요? 혹시 모르죠? 둘이 애를 앞세워 어떤 관계로 지내고 있는지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려면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서정이 우리 집에 온 지 좀 됐는데도 여전히 겉돌아요. 그게 어디 나 때문이겠어요? 자꾸 외가가 나서서 겉돌게 하니까 그렇지. 진짜 서정이를 위한 일이 뭔지 잘 생각해봐요. 애가 온전한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진짜 서정이 생각하는 이모 마음 아닐까요? 그 여자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무 말도 못했겠죠. 결국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라고요. 형부와 함께 찍힌 사진들은 형부나 그 여자가 작정하고 짠 것 같았거든요. 조카를 만나게 하지 못할 생각이었다면 조카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형부가 그렇게 치졸한 방법까지 써야 할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조카에게 연락했어요. 서정아,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그래? 그럼 다행이고. 아줌마랑은 잘 지내? 잘 지내고 말고가 어딨어. 새엄마의 의붓딸이 그렇지 뭐. 서정아, 지금이라도 그 집에서 사는 게 힘들면 이모가 어떻게든. 이모는 결혼 안 해? 어? 이모 지금 나이 적은 거 아니잖아. 근데 왜 결혼 안 해? 설마 그거 나 때문이야? 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모 남자친구도 없어. 그러니까 왜 남자친구도 안 사겨? 나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 집에서 살 때 말이야. 그때 이모가 했던 말 나 기억해. 결혼 안 하고 이모가 나 끝까지 책임질 거라는 말. 그걸 기억해? 이모가 왜 나를 책임져? 그때는 외할아버지 집에서 살고 싶어서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나도 이제 크니까 알겠더라. 그게 얼마나 민폐인지. 나 엄마 딸이지 이모 딸 아니잖아. 서정아, 이모는 나 아빠랑 살 거야. 아줌마가 싫어도 뭐 어쩌겠어. 아빠가 거기 있는데 딸이 아빠랑 살아야지. 언제 그렇게 의젓하게 커버렸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냥 애 같더니 중학생이 되면서 몸도 마음도 몰라보게 자란 것이죠. 저는 조카의 생각을 존중해 주기로 한 겁니다. 조카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어쩌면 그 여자 말대로 제 조카의 안정적인 삶에 방해가 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달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당분간은 조카와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어요. 다만 그 말은 꼭 해주고 싶었어요. 서정아, 엄마가 네 앞으로 남긴 돈 있는 거 알지? 이모가 알기론 5억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건 아빠도 건들 수 없는 네 돈이야. 지금은 아파트에 묶여있는 돈이라고 하지만 너 성인 되면 아빠가 너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잊지 말고 받아야 해. 알았지? 아이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혹시 만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니 한 말이죠. 어쩌면 그때 이별을 예견했는지도 몰라요. 부모님께도 조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엄마는 눈물까지 보이며 서운해했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 단념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뭐가 아이를 위한 건지 알기는 힘들었지만요. 그 뒤로 따로 조카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성인이 되면 형부나 그 여자 눈치 보지 않고 만나겠다고 벼르고 있었어요. 그 사이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뒤늦은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 사람에게도 조카 이야기를 미리 해두었어요. 언니가 먼저 죽고 형부에게 보낸 조카를 언제고 데려와 함께 살 수도 있다는 건 양해해달라고요. 고맙게도 남편은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애랑 같이 지내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겠냐고 이해해 주었죠. 그렇게 저는 조카가 성인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성인이 되어 대학 입학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조카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모, 나 부탁이 있는데. 오, 서정아, 무슨 일인데? 말해. 아빠한테 말하지 말고 나 대학 등록금 좀 내주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어? 대학 등록금? 너 아직도 등록금 안 낸 거야? 아니 왜? 아빠는 뭐하고? 실은 아빠 사정이 좀 어려워서 이번에 대학 등록금이 좀 어렵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신경질이 확 나더라고요.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고 애 대학을 못 보내다뇨. 절대 그럴 일 없게 남긴 게 언니 돈인데요. 설마 그 돈까지 잃었나 싶어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이모가 말했잖아. 엄마가 네 앞으로 남긴 돈이 있다고. 대학 등록금은 이모가 해줄 테니까 넌 그거 달라고 해. 안 잊었어. 근데 그거 지금 당장 팔기 힘들어서 못 준대.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모, 한 번만 도와줘. 아빠가 이모한테 연락한 거 알면 아빠도 아줌마도 엄청 화낼 거야. 무슨 문제가 있어도 이모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었단 말이야. 조카는 울먹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애를 진정시키며 알겠다고 한 후 등록금을 보내주었어요.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 학기 초라 바빠서 시간이 안 난다고 해서 제가 학교로 찾아갔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 저랑 같이 살자고 하려고 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조카를 찾아간 학교에서는 뜻밖의 말을 들은 겁니다. 박서정이요? 우리 과에 그런 애는 없는데. 네? 분명히 여기 영어 영문학과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만 알아봐 주실래요? 알아는 보겠는데요. 정말로 없는 게 확실해요. 제가 과대라 이번 신입생 다 알거든요. 알아보니 그 학교 그 과에는 조카가 입학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조카에게 연락했더니 조카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서정아, 이모 학교야. 사실대로 말해. 학교라고? 왜 연락도 없이 왔어? 지금 그게 중요해? 너 어디야? 어딘지 당장 말해. 나 지금 서울 아니란 말이야. 조카가 꺼낸 말은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조카는 2년 전부터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었어요. 강원도라니, 춘천이라니요. 형부도 서울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고도 없는 곳에 왜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고 조카가 보낸 주소로 갔어요. 그곳에 가니 어느덧 또 훌쩍 자란 조카가 있더라고요. 조카는 춘천에 원룸을 얻어놓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춘천이라니. 너 그럼 고등학교도 여기서 나온 거야? 아줌마 친정이야. 뭐? 서정아, 이모가 이해가 되게 좀 이야기해봐. 너가 왜 그 여자 친정에서 살아? 너한테 외가가 없어 뭐가 없어? 왜 멀쩡한 외가 두고 의붓동생 외가에서 지내? 아줌마가 그러라고 해서 나도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원래도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지만 갈등이 깊어진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고 해요. 조카에게 들어가는 학원비가 늘자 그 일로 싸움도 잦아졌대요. 그러니 그 여자가 조카에게 사사건건 시비 거는 날도 많고 그날도 별거 아닌 일로 혼났답니다. 어린 의붓동생이 입에 건전지를 넣으려고 하기에 놀라서 손을 쳤는데 울면서 조카가 때렸다고 일렀나 봐요. 조카가 동그란 건전지 보여주면서 그걸 입에 넣으려고 했다고 항변했는데도 듣지도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혼냈답니다. 자기 안 보는 데서 지금까지 동생 구박하고 때리고 있었냐고요. 형부도 그 여자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다는 걸 알면서도 조카 편이 되어주지 않고요. 결국 그 여자는 자기 친정집에 애를 보내기에 이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키우기 힘들고 싫었으면 진작 외가에 보내면 될 일이잖아요. 왜 굳이 자기 부모한테 남의 자식을 맡기나요? 결국 그건 돈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은 돈을 써도 저희 집에 양육비 주는 게 싫어 자기 부모한테 돈을 주고 맡긴 거죠. 그럼 이모한테 연락해야지. 그 집이 어디라고 거기까지 가. 서정이 너 바보야? 이모는 너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돼? 이모 결혼했다면서. 그럼 내가 어디로 가?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결혼하면 너 책임 못 진다고 누가 그래? 조카가 우물쭈물하는 걸 보며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듣긴 들었구나 싶더라고요. 계속해서 조카를 추궁하자 조카는 아빠랑 새엄마가 그랬다고 실토하고요. 이모 늦은 나이에 겨우 결혼해서 시집 간 건데 내가 연락하면 그것만큼 민폐도 없다고. 어렸을 때 그나마 키워준 은혜 생각하면 그래서 되겠냐고. 누가 그래? 아빠가? 그 여자가 진짜 그랬단 말이야? 진짜 정신이 나갔나? 저는 바로 형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한 게 처음이었어요. 형부는 생각지도 못했는지 당황해 전화를 받더라고요. 처제, 어쩐 일이야? 형부, 서정이가 왜 춘천에 있어요? 서정이 그게 기어이 처제한테 연락했나 보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면 나한테 보냈어야죠. 왜 얼굴도 모르는 생판 남한테 애를 맡겨요? 진짜 제정신이에요? 형부가 언니 생각했으면 감히 그럴 수 있었냐고요. 왜 그 사람 이야기를 꺼내고 그래? 그렇다고 내가 뭐 부족하게 키운 줄 알아? 처가에도 양육비 줘가면서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부족함 없이 자란 애가 대학을 못 가서 학비를 달라고 해요? 대학도 못 들어가는데 무슨 학비? 학원도 안 보내고 애를 놨으니 대학에 못 갔죠. 진짜 형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처자식만 가족이에요? 서정이도 형부 자식이에요. 잘 키우겠다고, 아빠 노릇하고 싶다고, 나중에 부끄럼 없는 아빠 되겠다고 데려가 놓고 어떻게 애를 저렇게 키워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재혼 가정에서 애 키우는 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됐고요. 서정이 앞으로 된 그 아파트 이제 줘요. 지금 당장 필요도 없는데 그 아파트는 왜? 지금 애 원룸 월세 살아요. 연고도 없는 춘천에서.
애를 그럼 내내 여기다 두겠다는 거예요? 당장 내놔요. 언니가 애한테 남긴 거 다 내놓으라고요. 누가 떼먹는데? 그리고 처제가 왜 나서서 난리야? 이미 서정이랑 끝난 이야기야. 지금 내가 급한 사정에 쓰고 나중에 주기로 했다고. 나중에 언제요? 그 여자 카톡 사진 보니까 여행도 다니고 살 거 다 사면서 호의호식 하더니. 그래도 그 안에 서정이도 같이 있는 줄 알았지. 서정이만 쏙 빼고 그렇게 살 줄 누가 알았냐고. 형부, 양심에 털났어요? 아니면 그 여자랑 같이 살다 돌아버린 거예요? 처제, 말 조심해. 아무리 하선이 동생이라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 한계요? 누가 한계까지 참았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죠. 저는 그 길로 조카 짐을 싸서 서울에 있는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본 적도 없는 이모부와 한 집에 사는 건 불편하다고 해서 부모님 집으로 데려갔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꿈에서나 그리던 조카를 안고 엄마는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 큰 얼굴 보니까 신기하게 죽은 언니 얼굴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조카가 그간 힘들게 산 것을 듣고 엄마는 조카도 많이 혼냈어요. 왜 그렇게 미련스럽게 살았냐고, 그런 건 왜 엄마를 안 닮았냐고 하시면서요. 저는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그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조카와도 충분히 상의 후 형부를 상대로 반환 청구 소송을 냈어요. 그러자 바로 제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처제, 진짜 1억이야? 가만히 있는 순진 아내 꼬드겨서 재산 가져가서 뭐하게? 가만히 있는 순진한에 꼬드겨서 재산 갈취한 건 형부겠죠. 착각하지 말아요. 그 돈 형부 거 아니고 서정이 거니까. 한 푼도 남김없이 줘야 할 거예요. 그 돈 그 여자나 형부 둘째한테 한 푼이라도 썼으면 내가 지옥 끝까지 찾아가서 전부 받아내서 서정이 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처제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데? 그렇게 떳떳할 일은 아니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사진 말이야. 형부가 그 사진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심증으로만 의심하고 있던 저는 확신했습니다. 역시 그 일은 형부와 그 여자가 작정하고 짠 일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당황해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그때의 저와는 달랐어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형부에게 그랬습니다. 뭐 어쩌라고요? 그 말같자는 사진 풀어지면 뭐 나만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그 여자 귀한 둘째 딸 어린이집에도 소문 내보자고요. 죽은 아내 동생이랑 바람난 애비 있단 소리 듣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보세요. 내가 뭐 무서울 게 있을까 봐요?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내가 안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처제, 서정이가 그렇게 안쓰러우면 처제가 서정이를 좀 데리고 있어. 내가 서정이 결혼할 때쯤 되면. 당장 안 돌려주면 그 여자가 썼다고 생각하고 횡령으로 형사 고소까지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거든요. 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속상하니까 적당히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형부는 그제야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조카에게 연락해 고소 취하하라는 둥, 키운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냐는 둥,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던 말은 온데간데 없는 행동이었죠. 결론적으로 언니가 남긴 그 돈은 끝끝내 보내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였어요. 알고 보니 형부는 진작 그 아파트를 팔아 주식에 투자한 후 말아먹은 상황이었죠. 정 안 되겠다 싶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조카도 아빠와 그 여자 성화에 마음이 약해졌는지 그냥 포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 서정아. 너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산 줄 모르지? 네 엄마 꿈이 뭐였는지 알아? 서정이 너가 마음껏 꿈꾸게 하는 부모가 되고 싶은 게 네 엄마 꿈이었어. 외할아버지 집이 엄마 어렸을 때 너무 힘들어서 엄마 하고 싶었던 발레 못하고 컸는데 그게 그렇게 한이 됐다고. 서정이 너는 하고 싶은 공부는 꼭 시킬 수 있는 엄마 될 거라고. 너 가지고도 하루도 안 쉬고 일했던 게 엄마야.
근데 그걸 다 포기하자고? 돈이 없긴 왜 없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그 여자가 가진 온갖 사치품들은. 재산 잃고 빈털터리로 시작해야 할 사람은 너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이모는 너가 포기하지 않겠다면 절대 포기 안 해. 저는 약해진 조카 마음을 붙들어 휴대전화 번호도 바꾸게 한 뒤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형부는 갖은 변명과 사정만 앞세워 호소하더라고요. 친부라는 사람이 양육비를 거론하며 그 돈이 양육비로 쓰였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요. 하지만 그 양육비라는 게 어떻게 쓰인 건지 입증은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학원도 제대로 안 보내고 18부터는 의붓엄마 친정에 보내놨죠. 저는 포기하지 않는 형부에게 아동학대로 추가 고소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양육비도 보내고 보호자도 있었던 셈이라 승소할 가능성이 낮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뭐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전부 걸어서 힘들게 산 조카 기분을 단 한순간이라도 느껴봤으면 싶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하늘에 있는 언니가 덜 슬플 것 같았거든요. 결국 법은 조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형부가 조카에게 그러더군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나 네 아빠야, 서정아. 조카는 형부 눈치를 보다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빠, 나도 아빠 딸이었어.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 형부가 알지는 모르겠습니다. 돈 욕심에 전처자식을 데려가 방임해 놓고 자기들끼리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요? 법원에서는 강제 집행이 들어갔고 형부 앞으로 된 재산은 압류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형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고 형부도 그 여자를 상대로 소송했어요. 이혼 소송이 아니라 언니 재산 횡령으로도 했다더라고요. 그 둘 사이에 개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죠. 형부가 재산을 처분해 주긴 했지만 언니가 남긴 돈을 전부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처 상대로 소송에 나머지를 채울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잃게 된 건데 이모가 나서서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냐고요.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개차반 같은 아버지 잃고 든든한 부모 같은 이모와 외가 식구들을 되찾지 않았느냐고요. 부모란 이름은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친부나 친모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조카가 얼마 전부터 재수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엄마도 못 해본 대학 생활은 해봤으면 좋겠다는 외할아버지 말에 순순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성인이 되자마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제 조카가 앞으로 커다란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